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다뤘던 게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일단 퓨어 스테이트와 믹스드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덴시티 매트릭스 자체는 그냥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거를 주로 저희는 퓨어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예, 그럴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확장된 일반적인 개념이란 거는 퓨어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 A라는 퓨어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B라는 퓨어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쫙 줬을 때 그 상황을 제일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덴시티 매트릭스가 더 포괄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퓨어 스테이트인지 아니면 믹스드 스테이트인지를 구별하고 싶으니까 그거의 가장 간단한 크라이테리어는 그냥 얘를 제곱해가지고 트레이스를 구하면은, 원래 이 덴시티 매트릭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하면은 1이 나와야 되는데, 퓨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캣 브라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걔들은 다 노멀라이즈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내적하고 그래봤자 결국엔 다시 1이 나오고, 그래서 그 원래 상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여전히 1이 유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왜 그 믹스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자동적으로 이미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로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덴시티 매트릭스를, 사실 얘는 똑같은 결과의 덴시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사실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간에 어떤 누군가가 더 뛰어난 그 분해냐,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뭔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면은 그때, 그러니까 뭐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얘들을 그냥 일반화된 이런 약간 언노멀라이즈드 벡터를 정의하면은 그 벡터들 사이에서는 다들 그 유니터리 트랜스폼 관계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제약 조건은 아닌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덴시티 매트릭스를 임의로 막 다른 벡터들로 당연히 분해가 가능하니까 확률과 벡터만 컨비네이션들만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간에 그러면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겠냐?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그룹이,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클래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왜 덴시티 매트릭스를 지금까지 열심히 했냐? 예, 사실 뭐 덴시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양자역학에서는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후반부에서 많이 다루고, 예, 그래서 뭐 양자 정보랑 왜 얘가 관계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양자 정보에서는 덴시티 매트릭스가 정말 그 정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유용하다는 거를, 예, 알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덴시티 매트릭스 시작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지구랑 뭐 달에 있는데, 아니면 얘를 뭐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B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만들어야 되는 덴스 매트릭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저 정도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뭐 4분의 3의 확률로 A가 0이고 그다음에 B가 0인 이런 조합,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 아니면은 4분의 1의 조합, 4분의 1의 확률로 얘가 0이고 그다음에 얘가 1인, 뭐 이와 같은 상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를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는 여기가 뭐 지구와 달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달까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제한이 됐다. 뭐 통신 라인이 끊어졌다든지. 근데 저희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뭐 그전에 통신이 끊어지기 전 단계였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조합으로 4분의 3 확률, 요런 조합으로 4분의 1 확률. 그런데 어,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덴스 매트릭스를 다른 데서 미리 이미 배웠던 학생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가 딱 가려지니까 이쪽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되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정보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이 정도라도 그래도 뭐 이건지 잘 모르더라도 확률적으로는 주어져 있었는데, 거기다 여기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상태는
훨씬 믹스가 될 것 같은데, 믹스 스테이트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A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처음에는 요런 조합이나 요런 조합이 4분의 3, 4분의 1이라고 했지만 제가 요거 A만 딱 보면은 얘는 항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0이라는 그냥 퓨어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믹스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훨씬 더 간단한 정보로, 그러니까 아니면 훨씬 더 클리어한 정보로, 아니면 좀 더 그 불확실성이 줄어든 정보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덴시티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하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그냥 단순히 덴시티 매트릭스를 요렇게 쓰면은 요와 같이 그냥 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4분의 3에 대해서 0A와 그다음에 0B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0A와 그다음에 0B 그다음에 4분의 1에 대해서 0A와 1B 그다음에 0A 1B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A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어차피 저는 B라는 걸 그러니까 측정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어차피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쪽에 대한 정보를 약간 지워버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Reduced Density Matrix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트레이스 그러니까 밑에다가 서브스크립트를 이렇게 B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보통 트레이스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덴시티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는 풀 행렬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잔뜩 있는데 제가 트레이스를 취한다는 거는 얘들의 대각 성분만 쫙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많은 정보가 사라지죠, 원래는. 예, 그래서 트레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정보가 많이 사라지는 예, 약간 그런 성질이 있는데 여기는 예,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예, 뭐 그리고 그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원래는 두 개의 벡터로 나눠져 있던 뭐 이런 애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캣과 브라가 캣은 뭐 푸사이고 브라는 뭐 파인 이 정도의 그래도 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트레이스를 시키면은 사실 얘는 그냥 내적값 하나로 그냥 스칼렛값 하나로 그냥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B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B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트레이스를 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가 트레이스를 시킨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베이시스는 네 가지가 존재하죠. 00부터 11까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00에 대해서도 얘에 대해서 그 값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1, 2에 대해서도 뭐 값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뭐 대각 성분을 이것뿐만 아니라 대각 성분이 사실 네 가지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게 일반적인 풀 트레이스인데 여기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트레이스하지 말고 파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만 할 거냐? B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트레이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보통 저희가 파샬 트레이스라고 해서 예, B라는 애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A와 B라는 시스템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전체 그 덴시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A와 B를 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B, A, B가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조합에 대해서 다 저희가 그 내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은 B에 대해서만 예, B는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B라는 애는 그 0 또는 1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면 B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를 해주는 거를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파셜 트레이스라고 부르고 정확하게는 B에 대해서 파셜 트레이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남는 정보는 여전히 A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파셜 트레이스가 된 후에 A라는 그 양자 상태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요렇게 주어진 그리고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덴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요것만 보면은 그냥 퓨어 스테이트가 분명한데 그거를 딱 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주장하기가 뭔가 포멀리즘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제가 파셜 트레이스 B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요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요 00이라는 거를 여기 전체에다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 0과 0이 만나고 그다음에 0과 0이 만나니까 요 텀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요 텀에서 살아남는 애는 누구냐면 4분의 3의 그 결국에는 요 0이라는 애랑 그러니까 0B라는 애랑 0B라는 애는 서로 만나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는 서로 만나가지고 그 1이 돼서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남는 애는 그 4분의 3 0A 0A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근데 똑같은 이 00을 아까 전체에다 한다고 했으니까 얘 항에도 적용해 줘야 되고 요 항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 0과 1이 만나면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항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연산에 대해서는 요 텀만 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는 얘를 또 전체에 대해 해주면 각각에 다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는 요 1이 0하고 만나봤자 0이 될 테니까 이제는 얘가 살아남는 게 없고 이에 비해서 얘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가해지면은 그럼 이제 얘와 얘가 1이 되고 얘와 얘가 1이 되니까 결국에 남는 건 4분의 4분의 1에 0A에 0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 계산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보면은 이건 00이니까 둘 다 00이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0A, 0A라고 쓰면 되죠. 자, 보니까 아까 처음에는 믹스드 스테이트였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저희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는 얘는 퓨어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기대했던 그 결과를 정확하게 얘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 거죠. 수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파셜 덴시티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파셜 트레이스가 예, 꽤 유용한 예, 그런 예라고는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 할 때 약간은 좀 부정확하게 정의를 한 게 뭐였냐면 어 여기는 두 개의 차원에 대한 그런 그 텐서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인데 제가 여기다가는 그 곱하는 거는 그냥 그 한 차원에 대한 한 스페이스에 대한 벡터만 곱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정의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정의는 없죠.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뭐 굳이 하자면 제가 여기다가 그 어 그 A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를 하고 여기다 대해서도 뭐 A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예, B에 대해서는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좀 더 그 엄밀하게 아니면은 좀 예 좀 더 포멀하게 정의했던 방식은 예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의 그러니까 그냥 파셜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B에 대한 파셜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한테 그 여기에 주어진 뭐 AB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계산될 항이 꼭 얘네처럼 그 처음부터 그냥 00이면 여기도 꼭 00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임의의 그 벡터들에 대해서 이 캣과 브라에 대한 그 곱을 만들면 예, 앞에 나타나는 애랑 뒤에 나타나는 애가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00 더하기 뭐 1, 1에 대해서 이런 그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00 더하기 1, 1에 대해서 다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00, 00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00, 1, 1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굳이 여기 제가 그 첫 번째 큐빅과 두 번째 큐빅의 값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요게 나오는 게 꼭 똑같이 A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C 그다음에 뭐 D라는 완전 독립적인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얘에 대한 그 파셜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트레이스 하는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 얘들만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텐스 프로덕트 하고, 그 다음에 파셜 트레이스 해서 이제 실제로 파셜 트레이스를 당하는 걔네들만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럼 이제 저희가 이 트레이스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DB, 그다음에 BD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냥 불확실성이 없는 그 형태의 이런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는 건 지금 그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 양쪽에다가 그 B에 대한 파셜 트레이스를 한다는 거는 B에 가능한 모든 베이시스를 양쪽에 다 그냥 한다, 내적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나요? 여기서? 그러면 왜 우리가 파셜 트레이스 같은 거에서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인탱글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사실 여기 비슷한 예제를 하긴 했는데, 그냥 저기다 제가 적은 예제랑 약간 똑같은 형태로 다시 바꿔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이런 경우가 주어졌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벨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인탱글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런데 얘에 대한 제가 파셜 트레이스, 그냥 풀 트레이스를 구한다 하면은 요거 곱하기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정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여전히 궁금한 거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비슷한 일을 했었던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요런 상태다 그러면은 원래는 요거는 확률적으로 뭐 A가 2분의 1이고 뭐 B가 2분의 1 뭐 그런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양자상,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 쪽에서는 B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냥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나올 확률이 한 50%, 그다음에 이게 나올 확률이 50%라는 걸 아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얘가 측정될 확률을 저희가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쪽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된다면 2분의 1의 확률로 0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저희가 덴시티 매트릭스를 쓴다면, 그럼 말 그대로 정의 그대로 2분의 1의 0a에 0a 더하기 2분의 1의 1a 1a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다 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약간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경우에 A는 얼마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꼭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게 파셜 트레이스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파셜 트레이스, 여기 있는 요 상태에다가 아까처럼 제가 B에 대한 파셜 트레이스만 이렇게 취하면은 결국엔 제가 요것과 똑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사실 없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엑서사이즈 측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파셜 트레이스 B를 할 텐데, 그러면 로 AB는 저희가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얘는 뭐 이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2분의 1로 제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로 쳐버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0, 1, 0, 1이니까 0, 0, 1, 그 다음에 0, 1 이런 조합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0, 1, 그 다음에 1, 0 조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0, 1 조합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플러스 1, 0, 1, 0 이 조합이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처럼 얘기했던 대로 00을 다 곱한다.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B에 대해서만 00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개의 항이 있는데 이 항 중에 몇 개만 살아남을까요? 제가 양쪽에다 00을 곱한다.
맨 뒤에 있는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겠죠.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하나씩 1이 하나 이상씩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한테 전체를 해봤자 00을 전체를 가하면은 그럼 얘는 1A 그다음에 1A가 남을 거고 1A가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00만 가니까 B에 대한 00만 가는 게 아니라 B에 대한 11도 가겠죠. 그래서 B에 대한 11을 가하면은 이번에는 나머지 애들은 또 0이 하나씩 껴 있으니까 얘들은 다 0 사라지고 얘만 결국에는 B랑 11이 만나서 얘들은 그냥 1이 돼버리고 1로 일종의 승화가 돼버리고 나머지 남는 애가 0A만 남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저희가 아까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 파셜 트레이스의 결과랑 똑같은 거죠. 파셜 트레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는 그냥 이게 저희가 트레이스라고 막 믿고 실제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파셜 트레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그 트레이스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왜 트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왔을지를 한번 트레이스가 아니라 왜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게 나왔을지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 현재 주어진 시스템이 이게 뭐 완전한 어떤 퓨어 스테이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타입의 퓨어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이 얼마, 그다음에 또 어떤 타입의 퓨어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이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걔네들이 그런 확률 형태로 나온 이유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바이러먼트랑 같이 뭔가 얽혀 있어 가지고 근데 저희가 인바이러먼트를 측정을 못 하니까 아까처럼 요런 식으로 해서 유출해 가지고 뭐 2분의 1이 나올 것이다 해서 보통은 찾아내겠죠. 그래서 원래 파셜 트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퓨어 스테이트인데 저희가 만약에 걔를 근데 보통 문제에서 저희가 이 최종 상태를 이미 안다면은 그러면은 보통은 파셜 트레이스가 아니라 덴시티 매트릭스를 아예 안 쓰겠죠. 왜냐면 퓨어 스테이트를 아니까. 근데 저희가 만약에 요거를 그냥 가정으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어떤 이런 실제로 근데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A밖에 없으니까 A에 대한 뭔가를 쓰기 위해서 파셜 트레이스 B를 해주면은 그럼 나오는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뭐 요렇게 얻게 되는 결과나 아니면은 실제 그냥 저희가 요 퓨어 스테이트를 보고 얘는 뭐 이거는 2분의 1 이거는 2분의 1 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나 사실은 결과는 같은 거고요. 근데 개념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컴플리트한 그런 픽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reduced density 매트릭스가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reduced density 매트릭스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pure state에 대한 density 매트릭스 쓰고 그다음에 모르는 environment에 대해서 partial trace를 쫙 취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시스템에 대한 density 매트릭스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계산한 거 쭉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요렇게 얻은 덴시티 매트릭스를 제가 만약에 굳이 행렬의 형태로 쓴다면 그럼 뭐 2분의 1, 2분의 1, 00 뭐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얘를 다르게 쓰면은 얘는 뭐 아이덴티티에 대한 2분의 1 뭐 요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덴시티 매트릭스 요렇게 나오면은 저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2분의 1의 확률밖에 모른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 현재 큐빗의 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런 결과 나오면 저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해석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경우에는 얘는 완전히 믹스 스테이트죠. 완벽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를 제곱해 보면은 당연히 1보다 훨씬 더 작은 제가 이거를 계산을 이건 제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제곱이면 4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은
예, 행렬은 4분의 1, 4분의 1이 나와서 트레이스를 다시 취하면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믹스 스테이트일 경우는 1보다 작다.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증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도대체 얽힘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 제가 벨 베이시스를 주면서 예, 이게 얽힘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다들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까지는 받아들였을 텐데 저희가 그럼 얽힘이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퓨어 스테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파셜 트레이스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믹스드 스테이트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믹스드 스테이트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얽혔다고 얘기하고 믹스드 스테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얘는 그 얽히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그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어, 어, 그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형태 아니면 뭐 얘는 뭐 똑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0a 0b 더하기 노멀라이즈 그냥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런 스테이트가 주어졌다. 예, 그러면 저희는 얘가 얽혀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배웠었고 근데 이거가 얽혀 있는 어떤 그런 얽혀 있는 상태일 때 얘가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뭔지 한번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제가 얘가 뭐 측정이 0이 되면은 얘가 그때는 무조건 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측정이 1이 되면은 뭐 얘가 1이 될 것. 예, 그게 약간 저희가 직관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얽힘의 개념이라고 뭐 굳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까 파셜 트레이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의 형태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조건 믹스드 스테이트가 나와야 되는 형태를 만들어낸 건데 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서로 직교하는 그런 베이시스로 나눠져 있고 이럴 경우에 그럼 제가 그 B에 대해서는 파셜 트레이스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제가 그 브라까지 같이 곱해가지고 스테이트를 잔뜩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 제가 양쪽에서 뭐 00을 한다든지 아니면 1, 2를 하면은 그럼 그때마다 항상 살아남는 텀이 있겠죠. 왜냐하면 얘와 자기 자신이 곱해진 애는 00에 대한 그 트레이스를 했을 때 파셜 트레이스를 했을 때 살아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서로 곱해진 그 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쪽에서 1, 2를 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에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베이시스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은 기본적으로는 얽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이 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진짜 이렇게 완전히 서로 직교하는 요런 애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끼리 서로 직교하고 얘네끼리 서로 직교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A도 2차원이고 B도 2차원의 어떤 벡터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에서 베이시스를 하나씩 빼고 그래서 걔네들로 곱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또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에서 요 앞에 썼던 애와 독립적인 베이시스를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페어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의 서메이션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와 같은 믹스드 스테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가 요거였다 하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얘였죠. 아까 여기 0이고 01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얘네들은 얽혀 있지 않은 게 B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상관없이 A는 그냥 독립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그냥 보면은 되게 단순한 게 얘를 제가 묶어버리면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그러니까 꼭 얘만이 유일한 가능한 베이시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 자체가 새로운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B 공간에서의 어떤 베이시스 하나랑 그 다음에 A 공간에서의 베이시스 하나 얘네들이 그냥 곱으로만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얘에 대해서 제가 파셜 트레이스를 취한다고 해서 얘가 믹스드 스테이트가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두 개가 서로 그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양자 상태가 만약에 두 개의 어떤 시스템들의 그 각각의 베이시스들의 곱 형태로만 나타난다. 예,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그냥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얽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렇게 주어진 스테이트는 내가 아무리 뭐 이 베이시스 변화를 하고 뭐 그래봤자 이렇게 두 개의 독립적, 그러니까 A 시스템에 대한 어떤 벡터 곱하기 B 시스템에 대한 벡터 그런 형태로 못 나타내거든요. 그럼 걔는 저희는 얽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얽힘을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가 약간 좀 아직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뒤에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긴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지금 얘기 못하겠네. 이 파셜 트레이스의 개념이 또 수학적으로 그 아니면 뭐 양자 정보를 다룰 때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또 언제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얽힘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처음엔 보면 얽힘이 뭐 한쪽에서 얼마가 측정되면 다른 쪽에서 얼마가 측정되고 그거를 막 서로 예측이 가능하니까 뭐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자꾸 오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그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트라이를 한 게 그러면은 그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퀀텀 텔레포테이션의 프로토콜을 보면은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중간에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얽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벨 베이시스로 측정을 딱 하면은 그럼 마치 여기에 원래는 이 C라는 큐빗에 이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정보가 들어 있었는데 얘를 그냥 요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그냥 베이시스를 그냥 얘를 그 벨 베이시스로 측정만 하면은 마치 여기 있던 알파 베타가 다 B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었죠. 얼핏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정보가 다 간 거 아니냐? 아니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조금의 아주 뭐 100%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알파랑 베타 중에 둘 중에 누가 큰지 정도라도 가는 거 아니냐? 라고 그냥 약간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강조를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정성적으로 제가 뭐 확률적으로 이럴 경우 이럴 경우 다 나중에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거의 랜덤 넘버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그냥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해볼 수 있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 파셜 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제가 파셜 트레이스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찾고자 하는 뭐 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C라는 어떤 양자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저기처럼 그 이런 양자 상태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B와 C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이와 같이 얽혀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런 상태라고 적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풋사이 C와 여기 풋사이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풋사이는 그냥 일반적인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풋사이고 여기 풋사이는 저희가 보통 벨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풋사이입니다. 그래서 풋사이 마이너스의 AB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의 양자 상태는 저희가 다르게 쓰면은 0C 더하기 베타의 1C에 그다음에 이 벨베이스 중에 하나인 얘는 0A 그다음에 1B 그다음 마이너스 1A 0B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그 아까 파셜 트레이스를 이제 뭐에다 해볼 거냐면 제가 마지막에 관심 있는 건 B만 관심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C와 A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B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아까 뭐 저희가 C와 A에서 벨 베이스를 측정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측정한 결과를 여기다 안 보낸 거는 B 입장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못 받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만큼 되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요거를 이제 A, B, C에 대한 일종의 덴시티 매트릭스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순서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C, B, A라는 애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요거를 그 풋사이 C 그다음에 풋사이 AB와 같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거를 다 풀었은
하면은 뭐 자리가 좀 중요한데 루트 2에 그다음에 얘는 알파 그다음에 제가 더 이상 서브스크립트 안 쓸게요.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0, 0, 1 그러니까 얘가 얘 곱해진 거 그다음에 빼기 알파에 0, 1, 0 그다음에 플러스 베타에 1, 0, 1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베타에 1, 1, 0 이런 식으로 제가 썼다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로 C, A, B를 제가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요거 다 곱한 거에다가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캣 형태와 그다음에 얘네의 브라 형태를 다 곱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총 16개 텀이 나오겠죠? 다 곱하면은.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저는 그 B에 대한 density 오퍼레이터만 관심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뭘 해줘야 되냐면 트레이스 CA에 대해서 이 전체 상태에 대한 파셜 트레이스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게 4개 텀이 여기 한번 나타나고 그다음에 얘의 캣에 해당되는 애가 4개 텀이 여기 나타날 거니까 총 16개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파셜 트레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는 CA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00부터 11까지 4가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16개 텀에 대해서 또 네 가지를 다 하니까 엄청 복잡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따져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요. 일단 만약에 제가 여기다 대고 C가 0이고 그다음에 C가 0이고 그다음에 A가 0인 뭐 이런 상태를 일단 제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0C 0A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나머지 네 가지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경우를 따져 보면은 요게 결국에는 캣이 곱해져야 되는 게 요 앞에 있는 캣이 곱해질 거잖아요. 근데 요거 곱했을 때 0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항은 요 항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00이고 나머지는 0이 될지 10이 될지 이런 식으로 00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얘와 요 앞쪽에 있는 캣이 곱해졌을 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따져보면은 스퀘어 루트 오브 2 뭐 이거 분의 알파에다가 그다음에 B가 1인 이런 상태가 하나 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 뒤쪽에 있는 캣에다 곱해지면은 브라에다 곱해지면은 그럼 얘도 다시 00이니까 뭐 이게 뭐 아무리 복잡해봤자 이 중에 살아남을 애는 다시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나타나는 형태는 이거에 그다음에 실제로는 얘가 브라 형태로 여기 나타났을 테니까 그러면 얘는 알파의 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1B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00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항상 요 2분의 그러니까 2의 제곱근분의 1의 형태로 두 번씩 항상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럼 얘는 그냥 제가 2분의 1로 다 묶어버릴게요. 네, 그래서 얘가 일단 제가 첫 번째 00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0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해보면은 또 아마 요 텀만 남을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얘가 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 요게 0인 0B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요 뒤에 나오는 애도 얘를 다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한 거에다가 0B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오겠죠. 네, 그래서 01에 대해서 제가 양변에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에 대해서도 또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제 다시 베타에 10에 대해서는 얘가 1이 나오니까 1B 그 다음에 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한 거 1B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11에 대해서 하면은 요 마지막 텀만 살아남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보면은 어차피 마이너스는 서로 곱해져서 1이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그냥 그것까지 고려 안 하고 그러면 베타에 0B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 베타 스타에 0B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이쪽에 다시 가져다가 써보면은 얘는 2분의 1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11이
1,1의 조합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요. 알파, 알파 스타 곱해진 거랑 그다음에 베타, 베타 스타 곱해진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알파, 알파 스타 더하기 베타, 베타 스타 곱해진 애가 1B, 1B에 곱해졌고요. 예, 요 앞에 곱해졌고 마찬가지로 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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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B 앞에 뭐가 곱해졌는지 보니까 알파, 알파 스타 그다음에 베타, 베타 스타였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보면은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곱했으니까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예, 베타 제곱 예, 요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그 0B 그다음에 0B 예, 요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우린 뭘 하냐면 이거 얼마예요? 1이죠. 왜냐하면 제가 요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노멀라이즈가 이미 돼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거 다시 써보면은 그냥 2분의 1에 0B 0B 더하기 1B 1B가 나왔고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믹스드 스테이트. 아무것도 정보를 가지지 않은 그냥 임의의 큐빗이 딱 주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마치 벨베이스 측정하고 뭐 그러면은 뭔가 여기 있는 정보가 저기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보의 입장에서 잘 따져보면 최종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결과는 그냥 예, 저거 이상 전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빛보다 빠른 통신은 안 되고 하려면은 이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저거 없이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저희가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셜 트레이스가 얼마나 유용한지 예, 대충 이제 감이 올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예, 이제는 또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예,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다 보다 보면은 아까 파셜 트레이스의 꽤 그러니까 유용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얽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판단 예,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어떤 이런 양자 상태가 딱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A랑 B가 얽혀 있냐 아니냐 그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어떻게 가능하겠냐 좀 그 애매할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쉬워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개가 완전 독립적이잖아요. B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B를 누가 측정하든 아니면 뭐 B를 돌리든 말든 A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A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요런 스테이트 얘는 절대로 그 하나의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안 될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제가 따로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증명도 뒤에서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예, 얘는 아직은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못 한다는 게 대충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요런 스테이트를 줬어요. 자, 얘는 어떤가요? 얘는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될 것 같죠. 예. 뭐 실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면은 얘는 막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1, 2도 쓰니까 1A 뭐 AB도 너무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냥 1, 1 그다음에 1, 2 그다음에 2, 1 1, 2 2 요렇게 있기 때문에 얘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2, 그다음에 2에 1, 2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얘는 1 더하기 2, 그다음에 1 빼기 2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얼핏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뭐 자세히 저희가 따지다 보면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매번마다 이거 다 해야 되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조금만 이상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만 돼도 예, 쉽지 않죠. 이게 될지 안 될지 예, 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라 많이 했지만 예,
약간만 복잡해도 거기다 여기에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A, B를 꼭 마치 하나의 큐빗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개의 큐빗을 예를 들면 저희가 양자 컴퓨터에는 큐빗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세 개랑 뒤에 있는 세 개 간에 얽혀 있느냐 안 얽혀 있냐 질문하려고 딱 하면은 항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눈으로 보고 딱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뭔가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여전히 이거에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애를 결국에는 제가 이게 얽힘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여기처럼 지금 저기 주어진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얘처럼 이게 2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인 뭐 요런 애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첫 번째 요 개수를 제가 그냥 얘가 1, 1이니까 얘를 C1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1이죠. 얘를 C12 그 다음에 요거를 C21 마지막에 얘를 C22라고 정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노멀라이즈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C11은 루트 10분의 2, 그 다음에 C12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인덱스를 두 개를 했으니까 얘를 행과 얘를 열에 해당하는 그런 인덱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한번 행렬의 형태로 적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모든 애들이 다 앞에 루트 10분의 1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묶는다고 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 1이니까 2가 여기 나오고 1, 2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얘가 얘가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경우를 잘 보면은 그냥 보면 얘가 마치 얽히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A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애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쟤네들을 1, 2 베이시스로 보면은 얘도 1, 2 베이시스를 보면은 그러면 얘가 프로덕트 스테이트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얽힘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묶어보니까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네 두 개의 합인 요거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요거를 1B 그 다음에 얘를 2B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저 세 번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 2A에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아까 얘는 1 플러스 2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1 마이너스 2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마치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1, 2 베이시스가 아니라 요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들을 마치 아까처럼 요런 개수를 한번 적어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얘는 원래는 여기에 1이라는 텀이 있었을 텐데 그 앞에 개수가 0이 붙은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2A 뭐 1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에 개수가 0이 붙은 거고 마찬가지로 2A 2B가 있는데 여기도 개수가 0이 붙은 거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 주어진 제가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제가 1,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1, 얘를 2, 그다음에 얘를 2, 그다음에 얘를 1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게 1, 1에 해당되는 항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1이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텀들은 다 0, 0, 0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얽혀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대각 성분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로 쫙 정리했을 때 결국엔 대각 성분의 하나만 딱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 형태로 나타나면은 얘는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나타날 걸 알고 있고, 반대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열심히 막 그 베이스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00 그러니까 11에 해당되는 애랑 그다음에 2에 해당되는 애가 동시에 0이 아니었다면, 현재는 얘가 0이라서 여기가 0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었다면 뭐 여기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0이 아니면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게 그 마치 00 더하기 11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플러스 안 되고 얘는 얽혔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이제 그 어떤 행렬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이시스 트랜스폼을 막 적용하면은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 허미션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제가 얘를 그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잖아요. 대각행렬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대각행렬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대각선 성분 중에 0이 아닌 애가 2개 이상이냐 아니면 1개밖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이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인지 아니면은 얽힌 상태인지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겠죠.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보면은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 앞에 붙은 개수를 갑자기 이런 그 2차원의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게 되게 좀 그냥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를 취했더니 이렇게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얘를 최대한 간략한 베이시스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전히 그 여기에 그 대각 성분에 해당하는 애가 2개 이상이 0이냐, 2개 이상이 0이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제가 낸 문제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허미션이라서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쉽게 대각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각화를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얘의 그 대각 성분이 0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대각 성분들이 몇 개가 0이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 그럼 당연히 질문은 그럼 허미션 아니면 못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는 뭐 다음 시간에 바로 다루긴 하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보통 선행대수 배우다 보면은 뭐 그 보통 지금 한 학기짜리에서는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2학기 정도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요즘에는 머신러닝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개념 중에, 그러니까 그게 적용되는 개념이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같은 모델인데 거기서 대각 성분 중에 제일 큰 애만 뭐 하나 킵하고 하면 그건 PCA가 되는 거고, 그냥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는데, 사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퍼미션이 아닌 애들도 마치 퍼미션을 대각화시키듯이 얘들을 대각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대각형 행렬의 형태를 남기고 뒤에다가 유니테리를 붙이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려는 거에 그냥 일반화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대각화하는 거다 보니까 대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리뷰를 잠깐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예전 수업 시간에 세 번째 강의에서 몇 페이지가 사실 이와 관련된 쭉 얘기 드렸는데, 결국엔 저희가 어떤 주어진 행렬을 이런 행렬을 대각화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베이시스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베이시스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어떤 벡터가 주어지고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베이시스를 제가 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요 앞에 붙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뭐 V1, V2라는 애가 나올 텐데, 얘네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그 열 벡터 표현으로 나타낸다는 건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근데 뭐 당연히 그 주어진 공간에서의 베이시스라는 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종류의 오토노멀한 베이시스를 다시 잡은 다음에 그럼 요 똑같은 벡터를 이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전결하면 새로운 요런 V1, V2라는 값을 얻을 거고요. 그래서 로마 자는
현재는 새로운 베이시스에서의 컴포넌트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 거는 원래 처음 시작했던 베이시스.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로 볼 수 있죠. 요런 베이시스냐 아니면 요런 베이시스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열 벡터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얘들 간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중간에 연결해 주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고 이 행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찾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리고 이 행렬은 항상 유니터리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열 벡터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그 열 벡터들끼리는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때 했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유니터리 트랜스폼이 방금 얘기했던 벡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냐? 그렇지 않고 임의의 그 행렬이 주어져도 임의의 어떤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주어져도 오퍼레이터도 뭐 사실 이 페이지는 결국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그냥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임의의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오퍼레이터들도 결국에는 행렬 형태로 표현되는데 행렬 표현될 때 그때 각각의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은 결국엔 저희가 어떤 베이시스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실제 값들이 다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그때 각각의 컴포넌트를 제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베이시스로 갔을 때 그럼 당연히 행렬의 각각의 컴포넌트는 새로운 값을 가질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프라임이라고 붙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새로 얻은 이 행렬과 원래 가지고 있던 행렬 사이에는 그러면은 그 각각 컴포넌트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 했을 때 결국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벡터가 베이시스가 바뀔 때마다 적용되는 그 유니터리 행렬이 이제는 요 주어진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행렬의 앞뒤에 요와 같은 형태로 곱해지면은 그럼 새로운 베이시스에서의 그 행렬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예, 그때 당시에 뭐 두 번째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요런 관계가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냥 한 가지 좀 더 그냥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러면 이런 그 유니터리 행렬에 그 여기 가까이 컴포넌트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했을 때 사실 생각보다 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이게 원래 베이시스들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저희가 요 그림만으로 봐도 새로운 베이시스를 요 원래 베이시스들의 일종의 선형 조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선형 조합으로 나타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다 요 행렬의 그 열 벡터로 제가 쭉 적으면은 그러면 그게 그냥 유니터리 트랜스폼입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유니터리 트랜스폼이다. 그러니까 유니터리 행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여기다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중요하게 다뤘던 그 개념들이었고요.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보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원래 베이시스 그다음에 새로운 베이시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같은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를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쓰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베이시스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값들은 달라질 거고 그때마다 요 컴포넌트들이 달라지겠지만 얘들은 결국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유니터리 행렬의 뭐 그리고 그 유니터리 행렬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계로 매핑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앞에 뒤에서 계속 쓸 거니까 얘를 나타내는 거는 U와 새로운 벡터와 그다음에 원래 벡터 간에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 원래 베이시스에서 나타나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베이시스에서 나타나는 같은 오퍼레이터가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행렬이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의 간의 변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는 게 그 당시에 얻었던 그 결론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으로 여기서 증명할 거는 그냥 사실 요 관계를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활용해서 증명할 예정이고 얘를 다르게 써보면은 그 새로운 벡터는 U 대어의 옛날 벡터 그리고 그 새로운 행렬은
U 대거에 그 원래 오퍼레이터를 앞에다 대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 요걸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이거를 대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대각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주어진 행렬에 제가 그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아이겐벡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이게 루트 10분의 1이 좀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보통은 저희가 그 디터미넌트 그냥 C 빼기 그다음에 람다 i를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는 그런 람다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루트 10을 곱한 경우로 한번 그냥 간략화해서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얘는 그러면 2 빼기 람다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빼기 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AD 마이너스 BC니까 2 빼기 람다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1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람다는 그냥 저거 풀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또는 뭐 3,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근데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제가 요거 구할 때 그 여기다가 루트 10을 곱해가지고 구한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네의 그 값은 제대로 구했다면은 람다는 그 루트 10분의 1과 그 다음에 루트 10분의 3의 형태로 뭐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여기에 만족하는 그 아이겐벡터를 구할 때는 사실은 아이겐벡터는 이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일단 계속 구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1일 경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람다에다 1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람다에다 1을 넣으면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x1, x2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그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그냥 이거는 x1 빼기 x2가 되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x1 플러스 x2가 돼서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x1과 x2가 같아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저희가 1, 1의 형태면은 그러면은 얘가 아이겐벡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는 그 1, 1인데 노멀라이즈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퀘어루트에 1, 1 요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람다가 3이었으면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왔을 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이 나왔을 테니까 그러면은 x1과 x2 사이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이겐벡터가 될 거고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 많이 뭐 그 선형대수 시간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그 대각행렬을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럼 저희는 뭐를 하냐면은 일단 제가 사용할 게 이게 이제 새로운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를 제가 뭐 예를 들면은 1이라고 정의하고 얘를 2라고 정의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아까 U라는 오퍼레이터는 U라는 행렬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결국에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를 원래 베이시스 벡터로 나타냈을 때 그 컴포넌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쟤는 뭐 루트 2분의 1은 항상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1, 1 하고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제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란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가 뭐냐면 원래 행렬은 C 반은 그 U에다가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나는 행렬인데 새롭게 나타나는 행렬은 저희가 이미 이게 대각화가 됐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해보시면은 얘가 스퀘어 루트 이거가 루트 10분의 3을
이 대각 성분을 갖는 이런 행렬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U 대거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풀진 않은 게 뭐 이거는 그냥 그 원래 베이시스 변환할 때 하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건데 혹시 뭐 여기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는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는 게 뭐냐?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게 어, 어 제가 아까 이거를 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여기 주어졌던 이런 식을 제가 이걸 약간만 다시 일반적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플사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결국에는 저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 sys of i, j, 그러니까 i와 j에 대한 서메이션을 할 때 그럴 경우에 얘가 i의 그러니까 a라는 애에 대해서 i라는 애랑 그다음에 b라는 애에 대해서 j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것뿐이죠. 근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행렬들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의 곱을 제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두 개의 행렬이 곱이다 하면은 얘를 저희가 다르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더미 인덱스를 뭐 에디안 애를 넣어주고 이거 곱의 그 ij 번째 컴포넌트는 그럼 얘는 i의 l에 그다음 b의 l의 j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컴포넌트별로. 그래서 그거를 얘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죠. ij가 있고 그 다음에 sys of ij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c라는 애가 얘와 얘와 얘의 곱이니까 제가 얘를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각행렬인 d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sys of ij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u라는 실제로 이게 그 C라는 애가 U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과 그다음에 U 대거라는 행렬 세 개의 곱이니까 제가 얘를 이런 식으로 그 얘의 I, J 번째를 구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곱에 대한 게 두 번 나타나야 되니까 실제 서메이션은 필요한 인덱스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LK가 나타나고 그럼 첫 번째 애에 대한 그 곱은 I sub L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렬에 L하고 그다음에 K가 나오고 마지막 행렬에 얘에 대해서는 K와 J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I sub A 그다음에 J sub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학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정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서메이션 4개가 그냥 그 서로 그 겹쳐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얘들 간의 순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들은 이제 일종의 스칼라처럼 돼가지고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 나타나는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얘네들 순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의 서메이션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은 L,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L과 K로만 디펜던스가 가진 애가 첫 번째 얘니까 얘를 제가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K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 IJ가 있는데 얘들을 제가 약간 전략적으로 나눌게 일단 한 번은 서메이션 I에 대해서 여기에 I가 나타나니까 제가 지금 요거는 썼고 이제 얘를 써야 되니까 얘를 I L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I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I sub A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 뒤에 있는 J에 대해서도 아직 인덱스가 그러니까 J에 대해서 서메이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해서 use of KJ 이거의 대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J sub B 이런 형태로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가 L과 K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게 그 만약에 이게 L이 뭐 1부터 2 이게 1부터 2면은 총 4개의 서메이션을 하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사실은 거기서 사람 소문 딱 두 개밖에 없는 게요. 왜냐면 제가 이미 D라는 애를 대각화를 열심히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4가지 경우 중에서 얘가 0이 아닌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얘와 그러니까 L과 K가 같을 경우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이 D라는 애를 한 가지 방법은
이 LK를 그 크로니커 델타의 LK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크로니커 델타가 있을 때 서메이션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K라는 서메이션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은 모든 K가 다 L로 대체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LL 그 대각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모든 K가 여기 나타나는 애들은 다 그 L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냥 크로니커 델타 그로 그거를 대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저희는 이게 제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얘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여기 L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L이 뭐 1과 2로 이렇게 쭉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텀은 D11에 해당되는 어떤 그냥 스칼라 값이고, 그럴 경우에 여기 L에 그러니까 L이 1일 때 나타나는 어떤 벡터를 만들겠죠. 왜냐면 이게 그 원래 벡터들, 그러니까 1A, 2A의 그냥 선형 조합이니까 어떤 벡터가 나타날 거고요. A에 대한 벡터. 그다음에 그 얘도 B에 대한 선형, 그러니까 B 벡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B 벡터들 1, 2에 대한 선형 조합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럼 얘도 어떤 B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L이 2일 때에 대해서도 어떤 A에 대한 다시 또 선형 조합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때 L은 이제 2가 된 거고,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B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가 나타날 텐데, 이제 제가 주장할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전개가 되면은 여기 나타나는 그 벡터와 여기 나타나는 벡터, 그리고 만약 더 쭉 있었다면 적어도 A에 나타나는 애들은 다 서로 오토고널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나타나는 얘들도 서로에 대해서는 다 오토고널하다라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거를 적당하게 잘 돌리면은 그러면 어쩌면은 이런 식의 대각행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로 보였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각행렬로 나타났을 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각행렬로 나타나는 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원래 A가 가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게 2차원의 벡터 공간이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베이시스는 두 개죠. 뭐 1, 2 같은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로마자로 된 거 요거 두 개. 그다음에 B도 요거 또는 요건데, 그러면 제가 얽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 페어를 뽑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페어를 뽑은 그런 텀들만 0이 아니고 나머지 뭐 여기서 1인데 여기서 2 뺀 거, 그 앞에 있는 애는 다 0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2 뺀 거, 여기서 1 뺀 거, 이런 애는 다 0인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얽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게 얘와 얘가 서로 다 그러니까 서로 다 직교하고 얘도 서로 직교하고, 그다음에 같은 애가 절대로 한 번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 한 번 이상이면 두 번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 번만 무조건 한 번 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보여야 되는 건 얘네들이 서로 다 다르고 그다음에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만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얘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원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런 식의 유니터리 그 행렬을 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선형 조합을 만들면은 걔네들끼리는 다 그 직교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냥 쉽게 증명이 가능한 게, 지금 결국에 여기 나타나는 형태가 정확하게 이 형태죠. 그러니까 U라는 애는 유니테리고 그다음에 이 유니테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IJ 컴포넌트는 새롭게 만들어낸 그 베이시스 벡터랑 그다음 J번째,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J번째 벡터랑 그다음에 원래 베이시스의 I번째 벡터의 그 내적인 거죠. 그게 IJ 컴포넌트니까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요 서메이션에 있는 요 컴포넌트를 제가 요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거든요. IK 번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I 행 K 열의 컴포넌트는 그 원래 베이시스의 I 번째 벡터랑
새로운 베이시스의 k번째 벡터를 내적한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서메이션이 결국엔 모든 i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딱 묶으면은 뭘로 될 수 있냐면 그냥 컴플리트리스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곱해진 애가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값을 계산하면은 그때는 새로운 베이시스에서의 그냥 벡터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만들었을 때는 결국에는 k 값이 달라질 때마다 결국엔 이 경우에는 그 사용된 게 그 L이 1인 경우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L이 2인 경우였죠. 그럴 때마다 얘와 얘는 다른 k 벡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k 벡터가 새로운 베이시스에서의 다른 벡터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들은 서로 당연히 직교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서로 직교되는 새로운 베이시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의 형태가 약간은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앞에 있는 애한테 붙었고 근데 여기는 뒤에 있는 애한테 붙었고 그다음에 얘가 U가 아니라 U의 대거니까 혹시 뭐 이거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다른 애가 아니라 그냥 여기 보면 그냥 트랜스포즈 정도의 관계만 가진 결국에는 여기도 그 어떤 유니테리 행렬을 곱해준 그러니까 유니테리 행렬에 얘와 똑같은 형태로 곱해준 형태로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쉽게 그냥 그 약간만 조작하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서로 다 직교하는 새로운 벡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 개념으로 쭉 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원했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씩만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 주제를 하나씩만 딱딱 뽑아가지고 걔네들끼리만 매칭을 시키고 서로 크로스는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애는 다시 다른 애랑 매칭을 안 시키고 그냥 각각의 공간에서의 베이시스에 1대1로 한 번씩만 매칭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얽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슬라이드로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그럼 방금 전에 저희가 계산했던 걸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 이미 했듯이. 그다음에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 새로운 베이시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를 원래 베이시스들의 그 환영 조합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을 역관계를 구하면은 그러면 1, 2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은 결국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뭐 놀라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를 예측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게 얘와 얘가 서로 직교하고 그다음에 요 B와 여기 그러니까 1B와 2B가 서로 직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기대하던 얽힘의 형태로 나타났죠.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면 그러면은 그건 얽힘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된 건데 얘가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들은 얽힘이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찾고 있던 형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직교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이시스를 하나씩만 뽑아서 걔네들의 페어를 했는데 그 앞에 붙은 애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면은 저희가 파일 트레이스를 아무리 취해도 그 퓨어 스테이트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그 얘네들은 얽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얽혔는지 안 얽혔는지는 언제 이미 판별이 끝났냐면 요 아이겐벡터가 2개 이상이 0이 아닐 경우 그러면 그냥 걔네들이 얽힌 거예요. 사실은 판단은 꽤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지금 허미션에 대해서만 했는데 허미션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허미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허미션 그러니까 허미션을 대각화하는 거에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인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션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